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제가 요즘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세요. 매물 적체인데 이거 어디서 왔냐면은 주로 여기더라고요. 아실. 좋은 정보를 주시니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은 서울 아파트 매물 개수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8만 건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네이버에서 오는 것 같은데요. 자, 저는 이 기사를 다 읽어보시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바닥이다, 반등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반등을 할 거라고 말씀드리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요거를 활용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거래량이랑 매물 개수랑 그리고 시장의 움직임에 대해서 더해서 왜 반등을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이유 하나를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급자 강의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하세요. 서울 아파트 거래 절벽의 매물 적체, 집값 바닥론 논하긴 일러. 맞는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매물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거 하나를 좀 말씀드릴게요. 매물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가격이 못 올라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서울 아파트 나와 있는 매물 개수가 올라가게 되면은 가격이 내려가나요? 이게 모두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본능적으로 생각했을 때 매물이 많아지면요, 가격이 내려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 현대차나 기아차 매장을 갔어요. 걔네 자동차 재고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면 가격이 내려가나요? 너무 재고가 많으면 할인을 해요. 할인폭은 누가 정하죠? 제가 정하나요? 아니요. 현대나 기아가 정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집주인들이 현대나 기아란 뜻은 절대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데 아무튼 간에 가격을 정하는 사람은 매수인도 있지만 매도인도 가격을 정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매도인과 매수인 둘 다 가격에 대한 의견이 따로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한번 볼게요. 이때 보시면 22년도 상반기까지는 사실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거래는 안 나왔지만 다만 22년도 하반기에는 매매 가격이 폭락을 했어요. 그런데 매물 개수는 줄어들었죠. 반면에 23년도 상반기부터는 잠시를 필두로 가격이 반등을 해서 전고점을 찾는 단지가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매물 개수는 계속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금 매물 개수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시장이 반등한다는 얘기가 여기저기 나오고 가격이 상승한 단지가 여기저기 나오고 있죠. 결론은 뭐예요? 매물 개수랑 매매 가격이랑 연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연동이 된다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연동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연동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지금 시장의 모습은 이래요.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평소 모습이에요. 6천 건 이상의 거래를 갖고 있던 서울 거래량이 지금 평균을 찾은 지가 기억이 안 나요. 지난 2년 동안 평균까지 간 적이 없어요. 제일 많았을 때가 한 3,900건 이 정도 나왔습니다. 즉 침체된 시장이에요. 이렇게 침체된 시장에서 매물 개수가 올라가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돼야 되죠? 가격이 내려가는 게 맞는데 왜 안 내려갈까요? 이게 바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시장의 하방 경직성이에요. 부동산을 가진 사람은 저렴하게 팔기 싫어요. 가능하면 지켜내고 싶어요. 정말 불가피한 이유가 있지 않고서는 내 자산을 지키는 게 본능이기 때문에 털려나갈 사람들이 많이 털려나가게 되면은 매물 개수가 많이 남아있어도 가격을 쉽게 낮추지 않는 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제가 시장의 반등을 예측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시장은 침체돼 있는데 제가 1월이랑 2월 거래량 비슷할 거고 3월달이 쭉 올라갈 거다. 3천 건은 그냥 넘어갈 거라고 말씀드렸던 건 시장과 데이터를 둘 다 체크했기 때문인데 문제는 이 상태로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예전처럼 거래량이 늘어난다면 또는 예전처럼 많이 늘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시장에 저가 매물이 있나요? 급매가 있어야 가격이 내려가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거래가 잘 되게 되면 갑자기 사람들이 매물을 내놨다가 가격을 낮출까요? 아니면 그대로 있을까요? 그대로 있거나 호가를 올리는 시장이 올 건데 거래량이 살아나게 되면은 가격을 사람들이 쫓아가면 쫓아가지 눌러내리는 방법은 없어요. 놀랍게도 그 내용이 신문 기사에도 나오는데 요새 언론 스탠스가 좀 변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전문가라고 불리는 분들이 의견을 꽤 많이 바꾸셨어요. 근데 저한테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읽어보시면 매물이 나오더라도 매도자들이 시세보다 더 올려서 내놓으니까 매물이 증가함에도 가격이 오르고 있다. 아직 오르지 못하는 곳 되게 많은 거 아시죠? 시세보다 낮은 가격의 아파트 매물을 내놓아야 집값이 빠지는데 지금은 매물 자체를 시세보다 비싸게 내놓아서 잘 안 팔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앞으로의 방향이에요. 앞으로의 방향성에서 매도인들이 가격을 낮출까요? 가격을 낮췄던 이유가 뭐예요? 가격을 낮췄던 이유는 매도도 안 되죠. 전세도 안 나가죠. 이자 비싸죠. 세금 비싸죠. 전세 세입자 관리 못하면은 전세 사기꾼 되죠. 말 그대로 집을 가지고 있으면 지옥이고요. 플러스 알파 대문짝만하게 제일 힘든 거는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거나 시장이 다시 반등한다는 희망보다 절망감이 더 심했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희망이 맞나요? 그건 아니지만
절망감은 많이 줄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저렴하게 옛날처럼 던질 확률은 점점 내려가는 건데 지금 시장에서는 거래량이 다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 상황에서 더 이상 내 물건을 싸게 팔 사람은 줄어드는데 그나마 이런 시장에 접근하는 분들이 늘어난다면은 생각보다 많은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아도 가격 상승되는 모습이 데이터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데이터가 나오면 언론은 어떻게 할까요? 언론은 또다시 자극적으로 기사를 쓰고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는 분위기를 점차 만들어 갈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폭락한다 또는 요새 올라간다. 중간은 기사를 사람들이 안 읽어요. 광고가 안 붙습니다. 그래서 언론들은 요새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상당히 자극적인 기사를 쓰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게 올라가다가 가격 상승한다는 데이터와 언론이 나오면은 가속도가 붙을 수가 있어요. 가속도가 붙으면 그때부터는 매도인들이 호가를 올릴 가능성이 높죠. 아직은 호가를 올린다고 올린 호가에 사람이 살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너무 적어요. 거래량이 이렇게 적은데 매도인들이 호가를 올린다 해도 서로 경쟁 관계예요. 옛날처럼 던지지는 않는다, 포기하진 않는다고 쳐도 호가를 올릴 수 있는 시장은 따로 있거든요. 어디가 있냐? 잠실, 강남, 서초 이렇게 주요 지역은 워낙 돈 가진 분들이 기존의 매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잘 안 내리고요. 호가를 올려도 수요자가 따라와요. 돈 있는 사람들의 시장에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렇게 상단이 열려 있으면 다음 시장에 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 거예요. 지하철에서 첫째 칸이 안 가면 둘째 칸은 못 가요. 법칙이에요. 도로에서 앞차가 못 가면 뒷차는 못 가요. 이것도 법칙이에요. 근데 앞차가 가 있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지금 전체 시장 돌아가는 걸 보면요. 매물 개수가 늘어나는 게 무조건 겁낼 건 아니에요. 물론 여기서 매물 개수가 늘어났는데 예전처럼 여기 금매가 많다. 그리고 매도인들이 너무 힘들다. 또 뭔가 하나 터졌다. 그럼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지만 지금 그런 환경이 갖춰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지금은 오히려 매물이 쌓이고 있는데 매물의 금매는 줄고 싸게 팔 사람은 줄고 있는데 거래량이 늘면서 수요가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하반기로 갈수록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매물이 적체된다. 뉘앙스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내려갈 것 같죠. 매도인들이 팔고 싶은데 못 파는 것 같죠. 맞아요. 근데 못 파는 것과 호가를 낮추는 건 별도 문제예요. 그래서 호가를 낮추고 던지는 시장은 마감이 되어가는 동시에 다른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요. 반면에 수요는 줄 대로 줄었다가 조금씩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이번 수요와 거래량 상승은 가격 상승과 작년 시장에 비해서 좀 더 연동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플러스 안으로 팁 하나 더 드리면은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전세랑 월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봐야 되겠죠. 이거는 서울의 전세랑 월세의 물건 개수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게 매매처럼 매물 개수와 가격이 연동되고 있지가 않아요. 연동되는 것처럼 보이는 기간도 있지만 반면에 전체 기간을 보면은 연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은요. 지금 어떤 사람이 물건을 내놓고 어떤 사람이 소비하냐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힘들었던 시장이잖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월세로 많이 도망간 시장이 없어요. 힘드니까 도망가신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매도하냐, 누가 사냐, 누가 전월세를 놓냐, 누가 소비하냐 이거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되고 있는 거지 옛날처럼 탄력을 받은 시장처럼 매물 개수에 비례해서 가격이 변동되는 시장이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월세 시장에서 얼마나 매매 시장으로 가느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결국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추후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그리고 전국의 아파트 가격인데 가격이 정해지려면은 매매 거래가 일정량 이상이 나와야 돼요. 지금은 뭐 매물이 적체가 됐던 사람들이 비싸게 내놓던 이거 다 떠나서 가격 변동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거래가 없기 때문이에요. 가격이란 거는 거래를 통해서만 결정될 수가 있어요. 제가 호가를 불러봤자 매수인이 사고 싶은 가격이 따로 있어봤자 둘이 만나서 거래를 해야만 가격표가 실거래가에 뜨는 거란 말이에요. 이 조건 자체가 성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성립이 안 되느냐? 여기에 있는 소비자가 전 월세 시장, 특히 월세 시장으로 많이 넘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밸런스가 변하는지도 꼭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둘 다 켜보시면요. 거래가 늘어나면서 전세나 월세의 거래량은 조금씩 꺾이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꺾일까요? 단순하죠. 전세나 월세에 있던 사람들이 매매로 조금씩 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원래 월세 시장으로 되게 많이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월세 시장에서 만약에 전세나 매매 시장으로 온다면은 거래가 늘어나면서 집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지역의 수준에 맞춰서 올라간 호가 어느 정도까지는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 모습이 하반기로 가면서 점차 나올 겁니다. 제가 추적하면서 여러분이랑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내용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